오늘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지 주말 사이 사실 특별한 일은 없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접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지. 네. 그래서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미국 시장이나 이제 올라온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 올라온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표정의 뉘앙스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. 아, 네.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. 그렇죠.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게 그거 같습니다.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됐는데 경기선행지수가 이 모양이다. 또 하락했죠 이번에. 또 하락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체력 가지고 미국이 괜찮겠느냐라는 얘기들 이게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거겠죠. 지금부터는 뭐 연준이 계속 주가만 올라오게 되면은 와 이렇게 될 거고 강해질 거고 네, 거의 뭐 올라오는 와봐라 우씨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. 보니까 거기다가 어떤 시장의 반응도 조금 좀 그럴 거고 거기다가 또 근데 할 수 있는 얘기는 뻔해요 지금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근데 계속 이제 겁주는 거죠 니네 계속 또 그냥 꾸역꾸역 올라온다 그러면 금리 5%가 마지막일 줄 알아? 뭐 이런 얘기들 예부터 또 경기 관련된 얘기들 이 모든 게 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으로 관측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동향을 보게 되면 주식형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조금씩 다 유입되는 기조입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이번 주에 보니까 유입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는데요. 최근에 들어오는 금액보다 좀 컸고 한국은 8주째 연속으로 외국인들 자금 유입 기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변화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게 되면 수급은 뭐 부정적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라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되게 날카롭고 민감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은 또 시도는 계속 이어질지 않을까. 근데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뭐 지금 분위기 이런 상황 쪽에서 탄력적으로 이제 쩍쩍쩍 움직이는 것보다 계속 고개를 드는 현상들은 계속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또 특성이 있죠. 연말로 갈수록 약간 묵직해지는 현상. 이게 또 과거처럼 연말이 그렇게 기분 좋게 저희가 보통 뭐 산타랠리 이런 게 솔직히 그렇게 현실화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남석관 대표님은 내 기억으로는 산타랠리 온 적은 없다 이러시던데. 기억을 못 하시.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예요? 야 이거. 아니, 온 적은 있습니다. 온 적은 있고 그때 약간 분위기가 내년에 대한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?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관돼서 이렇게 쭉 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11월, 12월 초반까지 좀 많이 밀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힘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는 1월이 있는데 뭐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오는 경향들은 있죠. 그거를 근데 그걸 미리 내년을 겨냥해서 뭐 막 이제 시장이 막 추세적으로 움직인 적은 별로 없었고 올해 좀 시장 안 좋았고 거기다가 막판까지 그렇게 재미없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? 라는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게 연말 랠리의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측면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보는 게 다 내년에 1월 효과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또 없다는 거. 근데 보통 올해도 1월 효과는 폭망이었었고요. 네, 너무 1월 효과만 바라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 반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올해 많이 밀렸다. 그래서 좀 북클로징이라고 그러죠. 이런 거 할 거 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 공매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나와서 오히려 1월 초까지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되 지금 이제 상대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. 그런 쪽에서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 근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년 1월,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초에 상당한 시장의 변동성, 뭐 좋게 얘기해서 변동성이고 급락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당장은
12월 달 선물 옵션 만기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2월 8일인가요? 목요일 날인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이제 8일 맞네요. 목요일입니다. 언급을 잠깐 살짝 드렸지만은 지금 외국인들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월 만기 끝나고 났었을 때 지금 동향입니다. 지금 보게 되면 주식은 매수하죠. 네, 매수하는 기조고 뭐 코스닥도 일단 매수하는 기조. 그러니까 만기일 다음으로 봐야겠네. 다음 날이니까 11월 한 11일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만기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 기조 있고 코스닥도 있는데 선물은 누적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매도입니다. 콜은 상승할 때 가는 건데 살짝 매수 풋옵션 보세요. 네, 14만 개가 매수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를 일단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어라고 염두에 두는 포지션입니다. 이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솔직히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상황들이죠.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이게 풋옵션 매수 금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냥 썬큰 코스트라고 그러죠. 매몰됐습니다. 그냥 시장 올라가는 게 따라서 그냥 정리가 됐는데 요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. 근데 이게 물론 그때 10월 달도 그렇고 이게 그 차기물인지 그러니까 11월 물인지 12월 물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, 이건요. 근데 혹시나 리스크를 대비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쪽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쪽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렇군요. 네. 또 우울해지시는데요, 네. 대표님. TQQQ를 갖고 계시는 쪽에서. 네. 예. 아니 괜찮아요. 네. 아니 근데 네. 그거는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이클 조던 집살용입니까? 아니 네. 환율에 대한 그 추이. 그러니까 네. 환율을 주식이 아니라 환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하나의 예시로 한번 테스트하는 거라. 그러나 어쨌든 뭐 많이 빠져도 25%입니다. 테스트를 뭐 이렇게 거액으로 하십니까? 테스트는 살살 그냥 하시는 거죠. 네. 네. 자, 네. 갑자기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, 네. 그런 상황 중에서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일단 패턴은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 저점에서 만들어서 돌리는 부분들이 괜찮은데 그냥 요 자리 깨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요. 한 11,000선 그냥 훅 이탈한다.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. 아니 근데 우리 뭐 김 대표님은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전문가로 우리 또 계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 검증이 끝난 후에 이제 우리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를 또 하기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포지션을 깜짝 놀랐어. 금요일 날 삭스를 해버렸어. 싹 정리를 하셨다고요? 아니야, 삭스. SOXS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3배 인버스. 몰빵을 간 거야. 그래가지고 야, 이 시장을 참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구나 사람들마다. 네,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롱 포지션이더니. 그렇죠. 롱으로 가다가 완전 숏으로 가버리는 거라. 그래서 야 이거 참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제가 느끼는 거는 계좌의 방향성을 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그러니까 뭐 토요일날 그렇지 않아도 찐시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솔직히 맞추면 좋은데요. 네, 계좌가 너무 큰 타격을 받습니다. 만약에 내가 엇갈릴 때, 만약에 이게 그러면 안 됐을 때 물론 이제 그렇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고 퇴사 전환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계좌의 모든 게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완전히 나는 그러면 모든 뉴스가 다 나한테 우회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. 맞아요. 또 다른 쪽에 긍정적인 뉴스나 아니면 시장의 변화, 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아직 환율이 1,350원도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또 나머지가 약간 좀 여러 가지 경계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자금 유입이나 동향들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 무시해 버립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한쪽으로만 계좌 갖고 있는 포지션에 보면 되게 우호적인 뉴스만 보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쏠리죠. 그러면 확증 편향이 되게 커버리게 됩니다. 그러게요.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또 모든 내 계좌가 글로 갔었을 때 약간 또 정리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닌 쪽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정리됐다가 그러면 벌써 계좌 타격을 받죠.
그러면 반대쪽으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러실 거면 직접 옵션 아유 그런 건 안 되지. 절대 그냥, 선물 파생은 안 하고 네, 예, 예. 그 ETF 해도 ETF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차라리 그러니까 그 기업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그렇죠.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같이 접근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사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 30%가 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도 뭐랄까 쫄리지가 않아. 왜냐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마이너스 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야 이거 ETF로 그렇게 하니까 약간 이거는 전략이 어떤 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때 젊은 날에 거의 인생이 방향성이다 싶어가지고 파생에 몸 담고 그랬던 과거의 한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젊은 분은 아니에요. 과거 젊었을 때 저도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인생 뭐 있어 한방 이거지 뭐 거의 뭐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젊을 때 보험 수요율이 높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을 달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. 맞아요. 근데 하여튼 참 저도 여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 다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인데 야 정말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이 더 좋더라고요. 안정적으로 운동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래요. 우리 보편 타당성,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졌을 때 그러니까 쉽진 않아도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원하는 거거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. 해보니까 우리 소주 한잔 하면서 임 대표님 주량이면 저희 한 병이면 저희 만취예요. 맞아요. 저도 잘 안 마셔서. 자, 우리 그럼 바로 한국 시장 투자의 아이디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래서 일단 지금 한국 이번 주 일정과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제 혹시 어제도 늦게까지 못 주무셨습니까? 웹툰 보시면서? 어제 보니까 11시 반에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. 했어요? 개막식. 난 몰랐네. 저기 뭐지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재방송 보느라. 그것도 얘기를 드릴 겁니다. 재벌집 막내 아들 요게 또 한 2회 방송했죠? 또 시청률이 이거 9%까지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배경 아시죠? 소설을 읽었어요 저는. 웹소설. 그 DNC 미디어가 갖고 있습니다. 그건 잘 IP는 확실히 하진 않는데, 근데 그게 삼성과 얘기를 하면서요. 삼성전자. 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짬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거의 그게 믹스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 바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? 그것도 호텔 신라를 세우게 된 배경이라면서요.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요거 인기가 있다. 거기다가 또 최근에 한알령 관련돼서 약간 이제 OTT 쪽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대요. 주말부터. 그러면 요 콘텐츠 쪽에 요거 뭔가가 번역가 나오죠. 그 관련주가 레몽레인. 컨텐트리 중앙인데 컨텐트리 중앙은 제가 매매해서 지금까지 한 두어 번 매매했는데 다 손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개인적으로는요. 근데 레몽레인은 잠깐 보니까 주가가 그게 지금 약간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들이었더라고요. 최근에 보니까요. 그리고 아마 오늘 타겟으로 저는 볼 것 같고요. 특히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딱 버텼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인기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좀 안아가자. 그래서 아마 시작하고는 또 높이 시작하겠죠. 일단요. 시작했다가 약간 출렁임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아직까지 좀 벌려져 있거든요. 지금 위에까지는 여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봐서 한번 오늘은 노려볼 종목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재벌집 중기형 화이팅. 아니 인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왜냐면 소설을 저도 이게 책을 우연히 그 무슨 네이버 거기에서
나 우연히 추천으로 봐가지고 한 번 그냥 무료로 네. 한 10화를 읽다 보니까 네. 끊을 수가 없네. 그래가지고 300 몇 화까지 있는 네. 거를 그 2주 전에 마감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보니까 또 드라마가 나오네. 아, 이게 하늘의 뜻인가? 아, 그러면 움직여야죠. 그럼 아니, 주식과도. 근데 사진 않죠. 예. 전 테스트하는 거 말고는. 네. 인생이 테스트. 네, 인생이 테스트하다가 마감을 해가지고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,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게 연말로 가다 보니까 좀 될 만한 그 모멘텀 있는 것 쪽으로 강화되고 있어요. 또 보니까 시장에서 이쪽들 있죠. 현대두산 인프라코어. 네. 이쪽도 지금 웬만해서 지금 안 빠지고 오히려 더 가네요. 진짜 완전 급등주네요. 네. 이렇게 이걸 가지고 참 이런 데서 짤짤이만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으니 참 속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솔직히 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이만큼 올랐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그냥 그래도 좋게 본 대창 단조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부품 쪽에서는 진성 TC가 더 강하더라고요. 그런 쪽도 일단 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가운데 오늘 월요일 날 중국의 10월 달 LPR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근데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네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런데 사망자를 밝히지도 않는데 중국에서 사망자 수로 밝힐 정도면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의외로 이쪽이 잘 못 잡는 분위기고 그러면 또 혹시나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은 좀 떨어지겠죠. 이 점은 좀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 여행, 뭐 카지노 이런 쪽이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또 거기다 비수기예요 지금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카타르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월드컵 관련주 쪽에서 약간 또 들썩거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저희 윤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성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6강 업 다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소니가 있는데도요. 우리 김민재가 있는데 나폴리에서 그 핵심적인 수비수 김민재. 그래요. 16강 가요. 네. 뭘 원하는 거예요? 그래도 혹시나 임 대표님의 축구력 뭐 이런 거 좀 그러시네요. 그냥 재벌집 막내 아들이만 잘 가는 걸로. 네. 그래서 12월 8일까지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이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기 조금 있다 보면은 24일 날 월드컵 경기가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때가 오후 10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대감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우루과이에 뭐 수아레즈 이런 친구 안 나옵니다. 네, 안 나오니까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쪽의 분위기가 나와서 혹시나 결과가 좋게 되면은 그래도 일단은 한 수요일, 목요일 요쯤까지는 뭐 월요일, 화요일 날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연결돼서 계속 맥이 나오지 않나. 그래서 보다 보면은 관련주에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이 교촌치킨입니다. 교촌 F&B. 교촌치킨. 네. 이걸 매매를 해봤어요. 아. 힘이 좋은데요? 아, 그래요? 네. 생각보다, 물론 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올라오는 힘이 생각보다 요 거래하고 보게 되면 시즌이 그래도 4년 만에 오는데 뭐 좀 시장도 그렇고 좀 붙어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보는데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던 제주 맥주까지 또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근데 이런 거는 올라가게 되면 또 매물도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용을 하시되 조금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? 공격적으로 말고 좀 살살 한번 대응하는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일정과 관련된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또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141 라이선스 원칙. 그러니까 금융지주사 하나밖에 뭐 보험사나 생명보험사나 뭐 이거를 좀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다 있는데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건 뭐 보험 쪽의 변화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22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요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. 한국이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약간 3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소비로 어느 정도 GDP를 방어했습니다.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빠지면서 소비자의 심리가 어떤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지 이제 거의 연말 때 힌트가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가 상장되는데
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. 예, 좋은 거겠죠? 그게 지금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이라니까. 네, 잘 전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저기 마약 아이고야. 마약 총책과 지방책과 그 약물 던지기 네. 뭐 이런 거. 야, 그 진짜 아주 첨단을 이기는 그 가장 그 뭐랄까 미개한 방식이. 네. 야, 진짜 무섭더라고요, 마약. 와, 지난번에 그 시사적격 거기서 보신 거죠? 그 프로그램 이름은 하여튼 이런 고발 프로그램. 네, 저도 그거 주말에 잠깐 보고 와,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100만 명이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. 마약이. 아니더라고요. 정말 조심해야지. 평범한 주부가 중독돼가지고 아니 이건 뉴스가 너무 자극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내가 마약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주는 음료 마시고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. 거기 그 마약상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처음에는 뭐 1g당 뭐 원가가 20만 원이다. 그러면은 한 8만 원에 이렇게 준대요. 그래서 그냥 중독되게 만든대요. 그 다음에 계속 공급하면서 원가를 이렇게 쭉 올려가는, 야, 이런 것도 머리를 쓰나. 이건 진짜 주변을 다 망하게 하는 거라 정말 피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경찰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 다 가리고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40억 50억을 벌었대요. 이게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고 싶나?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그렇게 피폐화시키면서 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네. 자기 가족이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? 와, 자기 아들이, 자식이, 딸이. 20살이더라고요. 아씨. 20몇 살이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러고 봐서 보니까 이걸 결제를 다 비트코인 이런 걸로 한대요. 그래요? 네. 제가 이제 매매 안 하려고요. 괜히 그래요. 네. 주식에만 집중합시다. 네, 그리고 뭐 TQQQ 이런 것도 안 하고요. 네, 기업만 충실히. 죄송합니다. 네. 이거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. 예. 왜냐면 이분의 방향성 12월까지만. 네. 네. 저도 제 성향하고는 안 맞는데. 네네네. 예, 테스트. 예. 그래서 테스트가 기간이 끝날 때가 되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시는군요. 아니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야, 조금. 네, 예.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이 필리핀 팔라원 섬에 방문했는데 네. 남중국해 갈등이 또 있는 지역이죠. 그렇죠. 네, 미국이 여기까지 이제 약간 뻗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중국이 기분은 안 좋아할 또 이런 상황들이죠. 한번 미중 간에 한번 또 잇몸 보이고 웃었다가 이때는 조금 더 이제 갈등 얘기가 서서히 또 진행되고 있네요.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날 혹시 일동제약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날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 이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? 한 3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했다가 실패해서 주가 급락, 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주가 급락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마 되나? 뭐 이런 분위기. 그래서 또 요즘 보니까 신풍제약, 뭐 일동제약 이런 거 코로나19 치료제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실적 쪽에서 베스트바이 얼마나 안 좋을 것인가. 이게 전자제품 파는 회사죠. 파는 우리나라 보면 하이마트 같은 거죠. 이게 또 얼만큼 타격 받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휴대패커드도 개인용 PC나 그 기업용 PC 쪽에서 PC에 대한 전방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F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약간 좀 공격적이었는지 이런 언사를 확인하려고 할 것 같겠죠.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11월 달에 점도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또 10월 내구재 줌은 뭐 내구재니까 또 체크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11월 합성 PMI인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의 11월 BSI, ESI는 경제심리 지수입니다. 그렇죠. 네, 이건 기업 관련된 쪽의 체력들 체크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아요. 다들 지표들 자체적으로는요. 네, 그리고 또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모멘텀이 하나 있다는 거. 근데 뭐 강한 건 아닙니다. 세미나입니다. 네. 또 24일 날 목요일 날 요때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월화 정도가 제일 강할 것 같고요. 미국은 수요일 날 이후에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좀 없는 가운데 자체적인 모멘텀이죠. 그럼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뭐 반장만 개장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큰 방향성보다는 약간 종목적으로 좀 강화되는 게 나오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체크해야 되는데
또 한국의 종목 쪽은 왠지 또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가 좀 확정이 돼야 좀 강하지 않을까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국에 11월 금통이 있습니다. 금리를 이번에 25bp 올리네 그냥 가네 뭐 이런 얘기. 50bp는 좀 들어갔어요. 50bp 하면 아무래도 충격 받겠죠. 네, 그래서 50bp도 많이 줄은 것 같고 25bp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더라고요. 또 열려봐야 되겠죠. 네, 거기다가 월드컵 경기 얘기 드렸고 미국 휴장이고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펜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장님, 예, 표면 실장 기술 네, 이쪽과 반도체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쪽입니다. 장비 쪽이란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근데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. 네. 뭐 편의점, 제과점. 그러면 그 관련돼서 또 그 재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썩는 비닐 관련된 쪽에서 내었던 종목이 뭐 하나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. 네, 뭐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검색하면 다 나오실 겁니다. 네. 네,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반장관합니다. 게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번에 미국 연간 소비 한 20% 담당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시장의 반응은 중산층 쪽이 의외로 줄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여전할 거고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약간 하위층 계층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 없는데 중산층이 관건이다라는 쪽에서 의외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안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. 이번에 저기도 실패했잖아요. 그 중국 광군제. 거기는 아예 수치를 안 내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. 예. 얼마나 안 좋으면 보통 시장의 반응은 그거죠. 그렇죠. 아니 좋을 땐 와 그러고 안 좋을 땐 그냥 괜찮 뭐 이러고 넘어가고 이게 뭡니까? 네. 우리는 중국이잖아.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네. 발표만 하는 거고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무리 됐나요? 네, 다 했습니다. 금요일까지 쫙 갔는데 이번 주 한마디는 그거 같습니다. 아직 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상황 쪽에서 이거 올라간 거 맞아? 아니면 또 다시 밀리는 거 아니야? 라고 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날카로운 시장 심리가 살아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전 하나만 보려고요. 2430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거만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. 거기가 깨지면은 조금 손절로 가고 그러니까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. 예. 예. 알겠습니다. 네. 또 내일은 우리 종목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